끝난 후 어느 날 평일. 너 사부인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 얘기 못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사할 집 계약하고 왔다. 주한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부인이 보험금으로 꽤나 큰 액수를 남기고 가시다며. 어차피 너희 당장 있을 것도 없으니 우리 이사하는데 보태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 좀 주렴. 네? 지금 저희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시겠단 말씀이세요?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뇨. 에이 언니, 이 정도 살았으면 이사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놀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었는데 집이 멀쩡할 리가 없지. 아무리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해도 집 자체가 낡아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이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사부인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요즘 들어 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이사라도 가야 되나 싶은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솔직히 명절이든 뭐든 우리 집 올 때마다 솔직히 너도 많이 불편했잖아. 유아가 태어나고선 더더욱 좁게 느껴지고 편하게 다리 뻗을 곳도 없어서 놀러오라 하기도 눈치 보였는데 큰 집으로 이사가면 언제든 왔다 가기도 편하고 하루 자기에도 문제없으니 얼마나 좋겠냐. 유아 더 크기 전에 그런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각 좀 잘 해봐라. 내가 좋은 집 사는 거 보면 하늘에서도 기쁘게 생각할 거야. 말은 안 그랬어도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어쩜 이렇게 때 맞춰서 잘 돌아가셨다니.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보험금까지 남기고 가시다니. 역시 겉으로 그렇게 안 보여도 준비성이 철저하시다니까. 솔직히 나는 어린 나이부터 고생해서 너희는 모를 어떠한 동지를 느꼈거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살아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고맙다고 끌어안았을 거다. 이 집은 이미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 골라서 계약금까지 내놨으니 당근만 치르면 곧 이사할 테니까 지금부터 슬슬 짐 싸놔야 되지 않겠어? 오늘 온 김에 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고 가렴. 알겠지? 그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이사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서 보험금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집을 계약하실 수가 있냐고요. 전 장례식 끝났으니까 고생했다는 얘기해 주시려고 부르신 건 줄 알았더니 이사 가야 되니까 보험금을 내놓으라니. 그래서 유아 아빠랑 유가 없을 때 저랑 따로 부르셨나 본데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오시지도 않았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게.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더 늦기 전에 계약 파기해서 계약금 돌려받으세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보험금 못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게 그렇게 정색하고 말할 만큼 싫은 거냐고요. 우리가 무슨 돈벌레라도 된 것처럼 표정까지 썩어서 고민도 안 해보고 돈 못 주니까 계약 파기해버리래니. 장례식장 가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그땐 알겠다고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으면서 보험금 좀 달라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요. 진짜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더니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실망이에요. 아가씨, 실망은 제가 해야죠.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다는 연락받고 경황 없는 상황인데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커녕 전화로 못 가겠다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배수 옴붙지 않게 소금 뿌리라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진 않았냐 사돈은 잘 보내드렸냐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불러서 대뜸 하는 말이 집을 계약했다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 오시는지 친척들이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감싸주려고 그럴싸한 핑계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고서 보험금을 달라 하셔야죠. 상의 한마디 없이 잔금 치를 돈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하고 대뜸 집 계약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제가 이런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실망하시든 말든 전 저희 엄마 보험금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계약금이라도 되찾고 싶으면 당장 계약 파기하시고 보험금에 욕심내기 전에 제발 좀 본인들이 무슨 소리를 했었는지 곱씹어 보세요. 과거 한 달 전. 엄마, 그럼 이제 할머니 못 봐?
할머니가 유아 생일에 놀이공원 갔다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었는데 앞으로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할머니. 유아야, 할머니 이제 못 봐. 할머니도 유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할머니가 유아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셨는지 잘 알지? 유아가 크더라도 할머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랑 약속하자. 계속 할머니 기억하기로.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보고 싶은데. 유아 생일엔 할머니 대신 엄마가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유아한테 한 약속 엄마가 지킬게.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대. 거기서는 슬플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서 매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했어.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엄마랑 유아 두고 갔나 보다. 하늘나라 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울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못 찾는데 유아도 할머니 가지 말라고 울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눈물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그래. 우리 유아가 엄마보다 훨씬 어른스럽네. 이쁜 우리 딸. 할머니가 하늘나라 잘 갈 수 있게 엄마도 울지 말아야겠다. 할머니한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고 인사해 줄까? 응. 할머니, 우리 안 울고 있을 테니까 길 잃어버리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유아도 항상 할머니 생각할 거니까 할머니도 유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 사랑해요. 당신도 얼른 밥 챙겨 먹어. 이제 곧 있으면 손님들 오실 텐데. 지금 아니면 먹을 시간 없을 거야. 유아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휴, 어디 아픈 것도 없던 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게 무슨 일이람. 회사에서 열어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며칠씩이나 자리를 비워야 되니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장모님 돌아가셨다는데 안 올 수도 없고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휴, 아픈 곳이라도 있었음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진 않았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하고 통화하면서 유아 생일날까지 동물원 갔다가 밥 먹고 오자면서 벌써부터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아. 자려고 유아랑 씻고 나왔다가 전화 받고 무슨 정신으로 여길 왔는지 모르겠다. 밑에 사시는 분이 쿵소리 듣고 신고하지 않았어.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잠들었을 거 아니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많다던데 장모님이 이렇게 되실 줄은 아무도 몰랐지. 늘 건강하던 분이셨으니까. 이럴수록 당신이 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많이 힘들겠지만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자리니까 너무 울지 마. 여보세요? 엄마. 유아 엄마 바꿔보라고? 잠깐만.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나다. 예, 사부인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니? 내가 그 얘기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나, 어머니.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건강 챙기던 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나도 마음 같아선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잖아. 가뜩이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인데 괜히 장례식 갔다 잡귀신이라도 붙어서 나가지도 안 좋아질까봐 팔이 안 떨어지네. 나랑 비슷한 연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나나 시아버지나 기가 약해서
그런 거 가면 좋지 않은 기운들이 휩싸이니까 우린 그냥 집에서 애도하고 있을게. 나이 많으면 겁이 많아진다잖니. 사부인도 이해해 주실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주리가 바꿔달리네. 잠시만. 언니, 저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어저께 면접 갔던 카페에서 연락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장례식장 가면 괜히 부정 탈 것 같아서.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 회사에서 잘리고 계속 면접 보고 있는 거. 여기서도 떨어지면 진짜 더 이상 지원할 곳도 없으니까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못 가더라도 집에서 사돈어른 좋은 곳 가시길 기도 많이 할 거고 저희 대신 오빠가 거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신나는 이 집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전화기 좀 줘봐. 예. 너 설마 주리 말대로 주한이 계속 장례식장에 붙잡아 둘 건 아니지? 아이, 집도 가까운데 굳이 3일 내내 거기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니? 손님들 안 올 시간엔 집 가서 깨끗하게 씻고 편히 자면 얼마나 좋아. 장례식장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주한이도 우리 닮아서 기가 약한데 괜히 오래 있다가 안 좋은 게 달라붙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가뜩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있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것부터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미련하게 장례식장에서 계속 시간 보내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집에 들러서 꼭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굵은 소금이랑 붉은 팥 싸서 집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라도 애군을 물리쳐야 되니까 꼭 내 말 듣고 소금 뿌려. 하는 소금 사거나 아깝다고 찔끔 뿌리지 말고 꼭 굵은 걸로 충분히 팍팍. 할 수 있으면 집 문턱에도 뿌려놓고. 알겠지? 어머님. 손님들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상주가 유아 아빠분인데 어떻게 자리 비워요. 어떤 분이신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애군이 둘러붙으려 한다면 저희 회사 어떻게든 막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버님께도 안 오셔도 괜찮다고 전해주시고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계속 통화하기가 좀... 그래. 나도 정신없을 텐데 내가 너무 통화를 오래 했네. 어찌됐든 일이 이렇게 된 건 참 유감이고 집에서라도 사부인 위해 기도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내드려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팥 대신 소금이라도 사서 꼭 뿌리고. 집에 있던 소금 말고 꼭 새로 산 소금이어야 돼. 굵은 거.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고생해. 뭐야, 끊었어? 이렇게 당신하고 통화하고 끊을 거면 처음부터 당신한테 전화를 왜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래? 당신 장례식장에 오래 붙잡아두지 말고 틈나면 집에 가서 씻고 쉬다 오게 하라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굵은 소금 사서 뿌리라고. 그런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잘못한 일인 것처럼 괜찮은 말보다 어떻게 그런 말부터 나올 수가 있지? 우리 엄마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에이, 설마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어. 우리 걱정되니까 한 말이겠지. 장모님뿐만 아니라 온갖 망자들이 가득한 장례식장 다녀오면 애군을 막기 위해서 소금 뿌려야 된다는 건 워낙 유명한 미신이잖아. 별것도 아니구만 뭘. 당신 기분 나쁠까봐 예배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무리 편하다 해도 병원인데 통화할 때 말투가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다는데 진심 어린 걱정에도 모자랄 판에 꼰듯이 여기 신경 끄고 집에서 쉬려니.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아 보이니까 다음부터 신경 좀 써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애를 걱정해서 엄마 장례식에도 못 오겠다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 아버님도 가족이잖아. 남도 아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오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 감기 걸려서 여기 오지도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서 목소리는 괜찮으신 것 같더라. 우리 엄마였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와서 인사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켰을걸?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아파서 그렇다고 쳐. 근데 아가씨는 나이 40에 회사 잘리고 카페 알바 면접 본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장례식장에서 부정 탈까봐 못 오겠다니?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어. 당신 힘들고 기분 좋지 않다는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듣냐? 당신 말대로 나이 40에 카페 알바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게 창피하지 않겠어. 거기조차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집에 있겠다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엄마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추운 날씨에 오고 가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어떡하려고. 장모님처럼 건강하시던 분도 갑자기 날씨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고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더 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지금 다 얘기해봤자 원성만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내가 봤을 때 당신 엄청 예민해. 그런 상태로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밥 먹으랬잖아. 유아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챙겨 먹고 바람쐬면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와. 잠시 후. 이니야, 이모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모가 운전을 못하잖아. 이모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한테 줄 것들 챙기느라 생각보다 늦게 와버렸네. 건강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으니까 숙희는 100살은 조기 그냥 넘게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인지. 이모도 손발이 떨리면서 믿기지가 않는데 이니 넌 얼마나 더 그러겠니? 밥은 챙겨 먹었어? 아무리 먹기 싫어도 억지로 조금씩은 먹어놔야 돼. 눈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너도 쓰러지니까 뭐라도 좀 먹자, 괜찮아, 이모. 아까 좀 먹었어. 많이 먹어두려 했는데 먹었다간 체할 것 같아서. 내가라도 시간 나면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잘했다. 아니, 평생을 너밖에 모르면서 살던 애가 어떻게 널 두고 눈을 감았을는지. 그나저나 유아랑 조카 사위는 어디 갔어? 상주라곤 유아 아빠 하나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아니, 어디 갔길래 아까부터 보이지가 않네? 유아랑 같이 쪽방에 있어. 유아가 졸린지 자꾸 칭얼거리는데 내가 워낙 정신없는 상태니까 자기가 재우겠다 하더라고. 아직도 엄마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얼떨떨하기만 한데 내 몸은 이미 장례식장에만 있고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오늘 하루 종일 혼이 나간 상태거든. 별거 아닌 말들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괜히 유아 아빠한테 시비만 걸더라고. 그래서 유아 재우면서 잠깐 같이 눈 좀 붙이고 오라 했지 뭐.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예민한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 이니야, 너무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마. 억지로 하면 할수록 손만 썩어 문드러지니까 슬퍼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해서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다 쏟아내. 그래야지 곰지 않고 나중에 엄마 떠올려도 괜찮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고마워, 이모.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기 아파서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테니까. 맞다. 아까 나한테 줄 거 있어서 챙겼다 하지 않았어? 먼저 보여준다는 게 얘기하느라 깜빡했네. 그게 있지. 엄마가 예전부터 들어놨던 보험이 있거든?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부 그렇게 되고 나서 엄마한테 너뿐이었잖아.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긴다면 뭐라도 남기고 가고 싶다면서 보험 들어놨어. 사건, 사고, 죽음 이런 얘기하면 괜히 이니 네가 걱정할까봐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나한테 맡겨놨던 건데. 정말 이렇게 전해주게 될 줄이야. 보험 서류들 챙기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뭐해? 들 수 있는 건 다 들어놨더라. 누가 보면 죽을 날 미리 알고 준비해놓은 사람처럼. 수익자는 다 이미 네 앞으로 해놨으니까 장례 끝나고 나서 보험사에 전화하면 안내해 줄 거야. 독한 기집애. 혼자 딸내미 키우는 것만으로도 고단했을 텐데 언제 이렇게 보험까지 다 들어놨나 몰라. 이모가 서류 정리하면서 보니까 생명보험이든 뭐든 좋아서 유명한 보험들은 다 들어져 있더라. 그거 다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보험금만 내도 꽤 큰 돈이었을 텐데 참.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누가 이런 거 준비해달래. 그렇게 날 사랑했으면 나한테 엄마밖에 없다는 거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내 옆에 있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엄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이딴 소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엄마, 몸이 낼 돈으로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더 사고 맛있는 거 먹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내가 앞으로 엄마랑 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왜 말도 없이 떠나. 아픈 것도 없었으면서 왜 갑자기 죽냐고. 이니야. 그래, 울어. 참지 말고 다 울어버려.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넌 오죽하겠니. 자기 딸내미 가슴을 흡입 파놓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나쁜 기집애. 제 언니도 딸도 이승에 다 냅두고 자기 혼자 거기가 어디라고 가. 언니보다 먼저 가는 동생이 어딨어. 언니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지. 강숙이 이거다. 다시 현재. 돌아가신 엄마가 무슨 내군이 가득한 사람인 것 마냥 너나 할 것 없이 장례식장 가기 싫다면서 기피하더니 파치랑 소금 준비해서 팍팍 뿌리라고 하셨죠. 그만나란 뉘앙스 풍겼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는 소금이 아닌 굵은 소금이어야 된다. 쓰던 거 말고 꼭 새로 사서 뿌려야 된다고 끝까지 사람 가슴 후벼파셨죠. 그게 아니 사람이 할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떤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지보다 그저 자기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오래 있는 게 싫어서 틈틈이 집에 보내 쉬냐는 말이 정상이냐고요. 아그신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서 부정 탔을 리가 없는데 왜 면접본 카페까지 떨어지고 아직까지 백수인 건데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들이 한 짓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지. 유 아빠도 그렇게 하래요? 자기 가족들이 뭐라 했는지 다 알면서도 그러라 했냐고요. 야, 미쳤어? 이 보자보자니까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나오는 대로 입을 놀냐? 막말로 건강하던 양반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애군이 최대로 껴서 할 수 없었다는 거 말고 뭐라 설명할 건데. 가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가기 싫은 몸을 억지로 장례식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고. 장례 치르는 동안 우리 대신 주한이가 거기 있어줬으면 된 거지. 꼭 우리까지 거기 가야 속이 시원했겠냐? 참나, 우리가 남을 나라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사부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대는데도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눈까지 돌아서 바락바락 빼드는지. 익해봤자 얼마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신우이가 좋지 않은 일에 역해서 알바라도 구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위로는커녕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수라고 못을 박으면 어떡하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니까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너나 주한이나 둘 다 버는데 고가 보험금 좀 준다고 사는데 지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부인 보험금으로 좋은 집 이사가서 편하게 살면 너도 뿌듯할 텐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돈을 못 주겠다고 언성을 높여? 내가 정말 참으려 했는데 이건 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땡땡거리니 원. 그러게 진작 달라는 대로 보험금 줬으면 좀 좋아.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보험금으로 이사까지 가놓고 모르는 척 하겠냐? 당연히 평생을 너랑 사돈한테 고마워하면서 살 텐데 구제비 안 맞을 소리까지 하면서 싫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시어머니 틀린 소리 하나 한 적 없었거든. 옛날부터 장례 치르고 오면 소금이랑 팥 뿌리면서 애군을 쫓아낼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널 걱정해서 조언 삼아 얘기해준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고 들어서 이사다를 만들어야겠냐고. 자기만 속 좁아 보이기 싫어서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주한이까지 들먹이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구나. 저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뺨까지 맞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제가 상식의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보험금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평생 저희한테 고마워하시면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할 때 처음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싹 다 뜯어 고치고 저한테 예단이라 생각하고 계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어렵게 살아온 만큼 남들보다 더 사랑과 정성을 가득 들여 키운 아들내미를 보내주니 그것만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희 엄마한텐 드리지도 않는 용돈을 다달이 200만 원씩 드리면서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행사날에 맛있는 밥은 물론이고 갖고 싶었던 값비싼 것들까지 얻으셨었죠. 그것뿐이에요? 아가씨가 회사에서 연차에 비해 진급도 늦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전 직원한테 간식차 같은 거 보내주려고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달달 볶으셨잖아요. 어릴 적 좋아하던 연예인한테도 보내본 적 없는 간식자를 아가씨 회사에 보내서 있는 대로 기세워줬더니 결국 얼마 안 가서 팀원 지갑에 손대다 잘려놓고 저더러 지금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건데요. 저한테 많은 요구하실 때마다 항상 저희 엄마는 같이 해드리자면서 돈 못 해주셨고 반대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손바닥만한 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수가 없네 마네. 그딴 소리 들으니까 제가 당연히 눈이 돌아볼 수밖에 없죠. 평생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가는 길엔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야지. 내 군길까 걱정된다고 뒷구석에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겠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사람이야? 왜놓고 뻔뻔하게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겠다니? 앞만 퍼져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텐 더는 못해. 못한다고! 아,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날씨도 궂은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냐고.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가볍게 기도만 드려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왜 자꾸 싫어서 일부러 안 간 사람 취급을 하냐고요.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매사에 조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참. 결국에 따지고 보면 언니가 오빠를 붙잡아두는 바람에 회사에서 새로 들어간다 했던 큰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돼서 승진기에 날린 거 사실이잖아요. 혹시 모르죠? 저도 재수없는 소식 듣지 않았다면 면접에 합격했을지도. 얼마나 안 좋은 기가 셌으면 소식을 전해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건지. 언니는 저희 가족한테 서운함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주리가 맞는 말을 했네. 내가 그렇게 오바를 타니까 괜히 우리 주한이한테 피해갈까봐 말 안 했었는데 장례식장에도 주한이가 먼저 올 필요 없다 그랬고 보험금으로 큰 돈이 생기게 됐으니 후질구질한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하라길래 시키는 대로 알아봤던 것 뿐이야. 네가 얼마나 남편이랑 대화를 안 하고 살았음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겠니? 아기야, 주한이가 워낙 어린 나이부터 철들고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가 됐든 돈이 생긴 뭐든지 1순위로 우리한테 쓰겠지만 넌 그러질 않았으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얘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이 있는 거라고. 자식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속 깊은 남자랑 결혼했음 그 정도 인테리어 값은 공짜나 다름없는 거지. 뭐 얼마나 비쌌다고 이제 와서 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여자가 그렇게 뒤끝 길어봤자 집요하단 소리만 들을 뿐이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쳐. 막말로 니들이 이제 앞으로 모시고 챙겨야 될 어른이 또 누가 있니? 사부인도 죽은 마당에 우리밖에 더 있겠어? 나중에 우리까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효도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보험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랬잖아. 그새 못 자고 나 없을 때 유아 엄마 불러내서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이미 집까지 기억해놨는데 이러다 보험금 못 준다고 난리치면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아까 주리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유아 엄마, 당신 아직 안 갔어?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 거 보니 많이 당황했나 보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금방 돌아가겠어. 마침 잘 왔네.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마무리는 지어볼까? 아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딱 그저 내가 뭘 생각하는 줄 알고.
당신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오기 싫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괜히 엊거지로 사람 붙잡아서 상주 역할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족밖에 몰랐다더니 나쁜 애군이라도 붙을까 자기 가족들 장례식장에 못 오게 만들려고 애쓰느라 고생했겠다. 하긴 나나 우리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니까, 그치? 항상 앞에선 장모님 하면서 잘 따르던 사람이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동안 어머니 아버님이 무리한 요구할 때도 당신 위해서라도 꾹 참고 다 들어줬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 장례식장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서운해하는 나더러 예민하다고.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 거면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니네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고. 얼마나 내가 우습고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은 사람 보험금에 욕심내고 집까지 먼저 계약을 해놔. 보험금 나올 거란 얘기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 아니 그게 내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런 돈이 생기는 거 알면 바로 남편이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유화 제후로 쪽방에 들어갔었으니 망정이지 완전히 자리라도 비웠어 봐. 나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걸. 혼자서 굴곡하겠다는 건지 뭔지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쪽방에서 이모님이랑 당신 하는 얘기 듣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었는지. 장모님 보험금이면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건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당신한테만 얘기하신 이유가 뭔데. 그런 중요한 말이면 내가 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 하긴 이모님이 볼 때마다 뚱한 표정으로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하셨잖아. 그만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겠지. 그러니 당신한테만 비밀처럼 전달했을 테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아무리 싫다 해도 내가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장모님 보험금은 절대 양보 못해. 결혼한 후에 생기는 재산은 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거 몰라. 나도 장모님이 사위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보험금을 주네 마네 할 수는 없어. 가족끼리 기분 상하게 이런 걸로 감정 싸움 하지도 말고 그냥 좋은 집에 이사할 수 있도록 보험금 놔줘. 내가 허튼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주리가 살 집에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반대할 이유 없잖아. 그러니까 왜 니네 가족들이 살 집을 우리 엄마 보험금을 하겠다는 거냐고. 아리 주와 부부의 공동재산이지. 네가 지금 있는 재산에 뭐라도 보탠 게 있긴 하니? 돈 벌어다 자기 부모님이나 동생 밑으로 갖다 바치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어디서 다격을 찾아. 큰이모가 왜 당신 없을 때 얘기를 했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많은 거 해줬는데 보험금 나온다는 거 알면 또다시 뭔가를 바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나니까 네가 가족들한테 버는 족족 돈을 갖다 주든 뭐라든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남들이었으면 너 진작에 이혼당했어. 집까지 있고 가정 이루며 산 지가 벌써 10년인데 아직까지 가족 뒤치다거리 하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그걸 참고 살겠니?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우리 엄마 보험금을 노려? 나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니네 가족들 이사갈 집을 위해 돈 들일 생각 1도 없으니까 선물 그만 켜고 당장 계약 파기해. 아유 한심한 년. 야, 넌 네 엄마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혼자서 딸을 키운 사부인이나 없는 자식이 어렵게 자식 키운 우리나 힘들게 산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대신 자기 보험금으로 좋은 집 들어가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딸이 시부모한테 이쁨 받는 걸 어떤 엄마가 싫어하겠냐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니 에휴 어리석은 건지 멍청한 건지. 옛날 같았으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렇게 편하게 따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른다니까. 저마저도 저러는데 유학은 뭘 배울지 참. 네? 그 말 다 하셨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조용하지 못해. 이쯤에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할 것이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말에 왜 자꾸 토를 달아. 여자 팔자가 되면 집 아니고 바뀌고 신세 조진다더니 딱 그 꼴이구만. 아유, 달년이 저렇게 기가 세니 지 엄마 목숨까지 갉아먹지.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겠어?
어떻게 지가 지 엄마 죽여받은 보험금이 뭐가 그리 좋다고 끌어안고서 놓아줄 생각을 하네? 아이, 세상에 어찌 될라고. 친부모든 시부모든 같은 부모인데 부모 잡아먹은 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시부모한테라도 잘해야지. 그래야 너도 죄책감이 덜하지 않겠냐? 괜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서로 힘 빼지 말고 이제 그만 보험금 1위 내놔라. 아, 그래 언니. 같은 말 이게 벌써 몇 시간째야. 지겨워 정말. 언니도 솔직히 시댁이 이렇게 오래되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 창피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지인들한테 우리 집 보여주면서 시댁이라고 자랑 못하겠잖아요. 나 같으면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일찌감치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시켜줬을 텐데. 암만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예단으로 리모델링 했다한들 집 자체가 낡았는데 멀쩡하겠어요. 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엄마 아빠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구만. 그냥 좀 해주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부모 어른은 항상 공경해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도덕적 언니도 갈수록 거잖아요.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도 언니한테 잘할 일밖에 남지 않을 텐데 뭐 한다고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답답해. 다들 그만! 제발 그만 좀 해! 니네 가족은 유전자 자체가 빈대 모양이냐? 적어도 사람이라면 남한테 빌붙어서 사는 빈대처럼 살지 좀 마. 태주리, 네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나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면서 왜 아직까지 부모 밑에서 한심하게 밥이나 축내면서 사는 건데? 그게 자랑이냐? 나 같았으면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 회사에서도 이딴 식이니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지. 그 와중에 남의 지갑에 손은 왜 갖다 대? 40이 넘은 나이에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당장 TV 프로그램에 제보해서 전국적으로 개망신 나가게 해주고 싶어 죽겠어. 차라리 다 쓰러진 집을 자랑하고 다니는 게 낫지. 창피함도 모르고 거지근성이 장점인 것 마냥 사는 것들이 가족이란 게 나한테 더 수치스러워. 알아? 그리고 당신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여자 팔자가 세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 당신은 팔자가 뭐 얼마나 더럽게 세길래 온 가족 신세를 조진 건데? 이렇게 그지 새끼처럼 구걸하면서 살 바엔 죽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무능력한 당신 만났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식을 둘이나 키운 마누라 불쌍하지도 않나 봐. 딴 것도 아버지라고 대우받고 싶다니 참. 부모랑 시부모랑 엄연히 다른데 내가 왜 돌아가신 엄마 대신 당신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대도 않는 말 짓거릴 시간 있으면 집구석에서 편히 입놀림으로 돈 만질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 박스라도 주워 팔아. 이렇게 허름한 집에 1000만원짜리 인테리어가 웬 말이야. 가당치도 않지. 내가 이딴 것들 위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뭘 한 거야 대체. 허름한 집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 어디 한번 봐봐.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바닥을 왜 뜯어? 거기 곰팡이 다 쓸어있어서 벽지 뜯으면 안 되는데. 이 엄마. 그 TV잖아. 이네. 커튼은 왜 자르는 거? 야, 싱크대 절대 안 돼. 우리 엄마가 리모델링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하지 말라고. 이제 만족해? 이 정도는 돼야 니네랑 어울리는 집이지. 내가 그지 새끼들한테 너무 과분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줬었잖아. 인적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주제를 좀 알았으려나. 10년도 더 된 인테리어도 너희한테는 아까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귀한 아들? 얘다는 개뿔. 딴 놈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내 팔자 내가 꾼 거지. 나까지 신세 망치기 전에 꽈던 팔자 원상복구 시켜줄 생각이니까 너희 터무니없는 욕심부리다 나락가기 전에 앞으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격에 맞게 살아. 이 기생충 같은 새끼들아. 네, 완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벽지며 장판이며 내 돈 들여 새로 도배해준 것들은 다 찢어뜯고 싱크대 하부장까지 뜯어버렸죠. 저희 엄마가 사준 TV, 커튼도 완전히 산산조각. 돈 한 푼 없으면서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한마디 언질도 없이 무턱대고 집 계약을 하고 왔다며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훼손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 신고당할 각오하면서 망가뜨린 거예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오며 살았던지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참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유아와 제 짐을 싸서 떠났고 바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다가
유아를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억지까지. 되도 않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올 게 뻔했거든요. 별과야 물 보듯 뻔하게 유아의 양육권은 제게 있긴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하루빨리 끝내려 했는데 유아까지 욕심냈다는 것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까지 그쪽 집안에 들어갔던 저와 저희 엄마의 돈들이 찍힌 통장과 결제 내역들, 그에 비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우리.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던 돈은 다 시댁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던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어서 손쉽게 위자료 청구까지도 할 수 있었고 내년 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네요. 망신창이가 된 집을 복구시키는데도 목돈이 필요할 텐데 위자료 지급까지 해야 되니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내 식구가 돈만 벌러 다니게 생겼죠. 고마움과 은혜를 모르고 더욱더 큰 걸 해주길 바라며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그런 거짓 심보는 이제 그만 버리고 내 손으로 직접 힘들게 땀을 흘려 번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